지난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말고사를 보고 관련된 공지사항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되고, 뭐 중간고사랑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랑 똑같은 뭐 시간이랑 문제 형태나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하니까 중간고사를 잘 치르셨으면은 기말고사도 뭐 큰 무리 없이 잘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8장에 대한 진도를 다 나가고, 아마 이렇게 몇 가지 사소한 디테일들은 제가 이번 시간에 못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큰 흐름은 이번 시간에 하는 것까지가 진도 내용은 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이 8.5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프리의 시리즈라는 건데, 프리의 시리즈가 뭔지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이 삼각급수로 나타내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급수들을 무한히 더해서 어떤 fx로 잘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는 늘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식으로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sn이라고 하는 이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코사인 nx와 사인 nx를 이제 정확하게 얘도 이게 기저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뭔가 좀 다루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어떤 함수 공간에서의 이게 기저를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잘 와닿진 않으니까, 이 기저라는 말을 좀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비슷하게 파워 시리즈 몇 급수에서는 x의 n제곱들로 나타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x n제곱 대신에 이 코사인 nx랑 이제 사인 nx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합을 만들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제 원래 함수 fx랑 이제 언제 같아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워 시리즈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게 모든 f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몇 급수라는 것도 f가 어널리틱 펑션일 때만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굳이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더라도,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함수가 좀 좋아야지만 이런 식으로 근사를 잘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이 안 되는 애들, 예를 들어서 그냥 무한번 미분 가능한 애들,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은 애들인 거죠. 아니면은 뭐 유한번만 미분 가능한 애들, 뭐 예를 들어서 3번까지만 미분 가능하고 4번째부터는 미분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f가 좀 좋아야지만 이런 테일러 시리즈를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이제 비슷하게 삼각급수에 대해서도 fx가 어느 정도 좀 좋아야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으로 잘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뭐 준비 작업들을 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이 리만 르벡 렘마라고 불리는 건데, 어떤 함수가 h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연속이면 hx랑 사인 nx, 아니면은 hx랑 코사인 nx를 곱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간다. 요게 이제 우리의 증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이 티오렘 8.5.3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fx가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우선 fx는 연속이고, fx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연속이고, snx는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an이랑 bn이 그냥 따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an이랑 bn은 우리가 정확하게 관계식을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an은 2파이 분의 1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코사인 nx dx 뒤에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 사인 nx dx 뭐 이렇게 주어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an, bn은 뭐 아무렇게나 주어져 있는 애들은 아니고 이렇게 f랑 연관되어져서 있는 애들일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명제는 이거죠. snx의 극한이 진짜 fx의 극한으로 언제 되냐라는 건데, 언제 되냐면 f 프라임이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전별 수렴하는데 언제 전별 수렴하냐면, 얘가 언제 전별 수렴하냐면 어떤 x라는 점에서, 어떤 한 점에서 얘가 전별 수렴하는데 언제 되냐면 f 프라임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존재하는 점에서만 sn이 f로 전별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명이 이 증명도 그렇고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볼 증명도 그렇고 증명이 조금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좀 어떤 항등식을 유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식이 뭐냐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해서 코사인 n세타까지 더한 거. 코사인 n, 여기서 이렇게 제가 괄호를 안 치긴 했지만 이제 2세타 n세타에 다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2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런 항등식인데, 당연히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건 빼야겠죠, 그렇죠? 분모가 0은 안 되는 요 항등식을 한번 보여볼 텐데, 우리가 이런 코사인, 사인 이런 거를 다룰 때 그냥 코사인, 사인을 다루기보다는 2의 i 세타 같은 것들을 좀 다루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좀 잘 드러나는데, 우리가 2의 ik 세타들을 한번 다 더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의 실수부를 취하면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n세타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볼 텐데, 이제 얘를 다루면 좋은 이유는 얘가 등비급수죠, 그렇죠? 등비급수니까 공비가 2의 i 세타고 첫 번째 항이 2의 i 세타 빼기 1, 그리고 항이 n개니까 2의 i n 세타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이제 잘 조작을 할 텐데, 우선 앞에 있는 2의 i 세타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놔두고, 분자 분모에 2의 i 세타 마이너스 2의 i n 세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를 어쨌든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것들로 맞춰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얘를 2의 2분의 i 세타로 이제 분모를 묶어요. 그럼 얘는 2의 2분의 i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i 세타. 분자도 똑같이 2의 2분의 i n 세타로 묶어주면 2의 2분의 i n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2의 i n 세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 놓고 나면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분자 분모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얘는 2i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것도 보면 비슷하게 얘도 뭐가 될 거냐면 2i의 사인 2분의 n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i 없애고 나면 얘는 앞에 얘네들 여기 앞에 붙은 2분의 i 세타, 2분의 i n 세타랑 2의 i 세타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은 2의 2분의 i의 n 플러스 1 세타가 될 거고, 뒤에는 2i 다 날려주면 사인 2분의 세타의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가 될 겁니다. 2분의 1 세타죠. 2분의 1 세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양변의 실수부를 취하면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 여기서는 뭐 계속 등식으로 갈 거니까 뭐 그렇게 지금은 잘 눈에 안 보여도 이제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가면은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변의 실수부를 취하면 왼쪽에는 이의 ik 세타들을 다 더한 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실수부 취하면 코사인들만 남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해서 코사인 n세타까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변에는 이제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n세타는 어차피 실수고, 그럼 앞에 있는 2의 2분의 i의 n 플러스 1세타의 실수분만 취하면 되니까 코사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자에다가 다 올려주면 코사인 2분의 n 플러스 1세타 사인 2분의 n세타 나누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분자만 다시 보면 얘가 코사인 곱하기 사인 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삼각 함수의 그 덧셈 정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합차 공식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인 A 코사인 B는 2분의 1에 사인 A 플러스 B 더하기 사인 A 마이너스 B는 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요거를 써주면 이제 쟤는 분자만 다시 써보면 2분의 1에 어차피 얘네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면은 n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사인 n 더하기 2분의 1 세타 더하기 빼주면 좀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빼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2분의 1 아래로 내려주고 2 사인 2분의 세타 분자에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 그 다음 얘는 이제 1이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만 넘겨주면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에서 코사인 n 세타까지 더한 게 2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가 되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삼각함수 등식들 잘 정리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요거를 알면은 좀 쉬운데, 우리가 얘를 이제 dn 세타로 정의를 할 거예요. dn 세타가 뭐냐면 저 우변에 나와 있는 저 좀 복잡하게 생긴 사인 분수꼴, 쟤를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dn 세타라고 해서. 근데 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사인 2분의 세타가 0인 거니까, 사인이 언제 0이 되냐면 n파이일 때 0이 되니까 2분의 세타가 n파이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2n파이일 때. 그래서 얘는 세타가 이제 2n파이일 때는 잘 정의가 되고, 그러면은 세타가 2n파이면은 얘를 뭐로 정의를 해야 dn 세타가 이제 뭐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되고 다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dn 세타를 우리가 뭐로 정의를 한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요 코사인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해서 코사인 n 세타가 2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라는 식을 알고 있는데, 우변에다가는 세타를 2n파이를 이제 그냥은 대입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0분의 0 꼴이 될 테니까. 근데 왼쪽에다가는 2n파이를 대입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코사인들은 다 2n파이일 때 0이 되니까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정의를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럼 이제 극한으로서 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타가 2n파이로 갈 때
오른쪽은 0부대 0꼴이어서 모르지만 왼쪽에 있는 거로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dn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dn 세타는 굉장히 좋은 함수가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고 이제 뭐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되고 무수히 많이 미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이름도 있는데 이거의 이름을 이제 디리클레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서 D라는 거는 우리가 이 디리클레 D를 따왔는데 디리클레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전 디리클레라는 수학자가 했으니까 이제 이름이 붙은 거고, 이제 커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dn 세타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dn 세타를 적분해주면 뭐가 될까? 를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면 dn 세타는 사인 어쨌든 2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여서 이거를 그냥 적분하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dn 세타가 이제 뭐랑 같냐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n 세타들이랑 전부 다 같으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이런 애들은 코사인 세타부터 보면 코사인 세타는 주기가 2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은 0이 될 거고, 코사인 2세타 얘는 주기가 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n세타까지 있는 애들은 주기가 2파이 나누기 어떤 자연수니까 한 주기 2파이만큼 적분해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적분해주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약간 준비 단계였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원하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준비 단계였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증명하는 데 쓰이겠죠. 괜히 한 거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계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SNX가 FX로 가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SNX가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단계. SNX가 진짜 FX로 언제 가는가? 이제 요거를 볼 텐데, 우선 SNX가 되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F랑 관련이 있는 애였죠. 왜냐면 SNX가 뭐였냐면 A0 더하기 N은 1부터 라지 N까지 AN 코사인 NX 더하기 BN 사인 NX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개수들을 전부 다 FN에 대한 애들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A0가 뭐였냐면 색깔을 다르게 A0가 뭐였냐면 A0는 그냥 2파이부터 2파이분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를 적분한 건데 X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분 변수를 T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A0가 얘고 얘가 A0고, 그 다음에 이제 AN, BN들을 아까 우리가 적었던 적분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얘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T 코사인 NT DT 에다가 저기 뒤에 코사인 NX 그냥 곱해져 있고 더하기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T 사인 NT DT에다가 사인 NX만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유한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괄호가 크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어차피 다 n에 대해서 더해주고 있으니까. 좀 들여서. 그래서 여기가 AN이 요게 AN이고 이게 AN이고
이게 bn. 좀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등식으로 지금 다 an, bn에 대한 식을 넣었고, 그러면은 이제 얘도 이제 조금 다 예쁘게 다 묶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 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t dt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라고 써주고, 뒤에 있는 얘네들도 전부 다 묶을 거예요. 지금 잘 보면은 공통으로 ft가 있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고 파이분의 1 곱해주고, 얘네가 지금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nx 안으로 넣고 사인 nx 안으로 넣어서 얘를 한꺼번에 다 써주면 n을 1부터 라지 n까지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t에 코사인 nt 코사인 nx 사인 nt 사인 nx의 dt가 되겠죠. 저 그냥 다 묶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묶고 나니까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싶은 항이 보이죠. 여기 코사인 nt 코사인 nx 더하기 사인 nt 사인 nx, 얘는 딱 코사인 nt 빼기 nx가 되겠죠. nt 빼기 nx. 그래서 그냥 n으로 묶으면 코사인 n에 t-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얘는 앞에 또 다 이제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t로 다 묶으면, 그럼 앞에 여기 2분의 1 있었고 뒤에 있는 게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코사인 n 곱하기 t-x가 있죠. 사인 n의 t-x의 dt.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또 다시 있는 게 뭐냐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n 곱하기 이제 t-x를 잠깐 뭐 세타 같은 걸로 써보면 2분의 1 더하기 n분의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코사인 n 세타 한 게 요게 바로 dn 세타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딱 d 라지 n의 t-x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t의 dn의 t-x d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전부 다 지금 등식으로 쓴 거고, 이제 dn은 아까 우리가 정의한 애였고, 그럼 이제 이거 여기서 또 약간 조작을 할 거는 t-x를 이제 잠깐만 u로 치환을 해볼게요. t-x를 u로 치환. 그럼 이제 변수가 t고 이제 x는 그냥 상수 같은 거니까 얘는 파이분의 1에 t 쪽으로 이제 x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x 파이 마이너스 x에 f t 자리에는 x 플러스 u 플러스 x dn의 u. 어차피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 이제 du는 그대로. 근데 얘는 지금 주기가 dn은 주기가 2파이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면 dn은 2분의 1 더하기 뭐 코사인 뭐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에 어차피 주기 2파이만큼만 적분해줘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 u 플러스 x의 dnu du가 됩니다. 어차피 주기 2파이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x부터 파이 마이너스 x까지 적분하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나 똑같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찾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의 결론은 우리가 SNX가 원래는 뭐 A0 더하기 원래는 이거였는데 라지 n까지 AN 코사인 NX BN 사인 NX였는데 요거를 조금 예쁘게 F가 들어간 그리고 디리클레 커널이 들어간 거로 나타내 보면 파이분의 1부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U 플러스 X의 DNU DU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은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SNX를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아까 얘가 이제 이름이 DNU가 디리클레 커널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뭔가 어떤 함수 F에다가 이제 뭔가 곱해서 적분하는 거 얘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디리클레라는 수학자가 뭐 처음 찾은 사실 뭐 함수 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름만 좀 멋있게 커널이라고 붙였지 그냥 어떤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계였고,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SNX랑 FX의 차이가 언제 0으로 가냐. 그래서 F 프라임이 존재하면 0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할 거는 SNX랑 FX의 차이를 줄여주는 이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3는 SNX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로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자 라는 거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진짜로 SNX랑 FX의 차이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SNX를 잘 나타냈으니까 이걸 잘 할 수가 있는데 SNX랑 FX를 빼보면 파이분의 이제 앞에 있는 SNX는 F의 U 플러스 X의 DNU DU고 앞에 FX를 뺄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렇게 빼면은 뭔가 좀 잘 안 맞죠. 왜냐면 왼쪽에 앞에는 DNU가 있고 뒤에는 이제 없으니까 그대로 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DNU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1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DNU를 적분해주면 파이였으니까 여기다가 얘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많이 했었는데 얘를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 dnu du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어차피 fx는 x에 대한 애니까 지금 적분 u로 하고 있죠. 그래서 u 입장에서 fx는 상수니까 얘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적분한 게 파이니까 앞에 파이분의 1이 있어서 딱 1이 되죠. 그쵸? 이제 이렇게 쓰니까 식이 잘 예쁘게 묶이겠죠. 그쵸? 그래서 f u 플러스 x 빼기 fx dnu 요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거의 다 온 게 느껴지죠. 뭔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제 DNU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DNU가 뭐였냐면 2 사인 2분의 U 분의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U였어요. 그래서 분자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얘는 사인 NU랑 2분의 U가 있으니까 사인 NU 코사인 2분의 U 여기 코사인 NU 사인 2분의 U 2 사인 2분의 U로 해서 쓰면은 얘는 앞에는 이제 2분의 1에 사인 2분의 U 분의 사인 NU 코사인 2분의 U 뒤에는 그냥 코사인 NU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건데, 얘를 여기다가 요 dnu 자리에다가, 원래 dnu가 이거였는데 얘를 오른쪽에 있는 요식을 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적분항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dnu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앞에 2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얘를 넣어보면 이제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앞에 fu 플러스 x 빼기 fx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적분항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사인 2분의 u분의 사인 nu 코사인 2분의 u짜리가 하나가 있고, 이를 좀 예쁘게 이렇게 곱하기 사인 nu가 있고, 뒤에 fu 플러스 x 빼기 fx의 코사인 nu, 코사인 nu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왜냐면 우리가 얘를 잠깐 qxu라고 써보면, 어쨌든 u에 대한 함수니까, 그렇죠? 왜냐면 u로 지금 적분하고 있고 x는 이렇게 보면 상수 같은 거니까 qxu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이제 비슷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얘를 pxu라고 써볼게요. 얘를 pxu.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은 거는 snx에서 fx를 빼면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pxu의 사인 nu 더하기 qxu의 코사인 nu du가 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 이쪽 적분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 얘를 1번 적분, 2번 적분이라고 보면은, 우선은 2번 적분부터 보면, 2번 적분은 뭐였냐면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qxu의 코사인 nu du인데, qxu가 뭐였냐면 u 플러스 x 빼기 fx였으니까 얘 연속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f가 연속인 것까진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속함수 두 개, 뭐 하나는 평행이동해도 연속함수고 빼도 연속함수니까 얘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리만 르벡 렘마에 의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갑니다. 리만 르벡 렘마에 의해서 얘는 0으로 갑니다. 두 번째 거는 그냥 f가 연속이기만 하면 0으로 가는 거였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1번 적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적분은 뭐였냐면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px를 적분한 거였는데, 이제 px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도 이제 리만 르벡 렘마를 뭔가 쓰고 싶은데, 파이부터 파이까지 px가 뭐였냐면 fx 플러스 u 빼기 fx의 사인 2분의 u분의 코사인 2분의 u 에다가 이제 사인 nu du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제 얘를 u에 대한 함수로 절 보는 건데, 얘가 연속이면 좋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연속이기만 하면, 얘가 연속이면, 그래서 만약
px u죠, 그렇죠? u가 연속이면 바로 리만 르벡 렘마를 쓸 수 있죠. 그냥 RL이라고 써보면 진짜 연속인가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분모에 지금 사인 2분의 u가 있으니까 u가 0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모가 0만 안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마침 딱 이 적분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바로는 안 되고 뭔가 조작이 살짝 필요한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 특히 여기 fx 플러스 u 빼기 fx를 보면 u 입장에서 보면은 얘 미분값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적분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u가 0일 때만 문제가 되니까 u가 0일 때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냐면 f u 플러스 x 빼기 fx고, 그러면 이제 u에 대한 미분계수로 보면 이제 두 개 차이가 분모에 있으면 되니까 u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이제 u를 다시 곱해줘야겠고, 사인 2분의 u에 코사인 2분의 u 요렇게 쓰면은 u가 0으로 갈 때 요거 극한이 존재하냐, 연속인지가 결국 이런 극한 값이 잘 존재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괜찮죠,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코사인 2분의 u 그냥 1로 갈 거고, 사인 2분의 u분의 u는 그냥 2로 갈 거고, 이제 얘가 문제죠. 얘는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f 프라임 x인데, 얘가 f 프라임 x인데 당연히 f 프라임 x가 존재하는 x에 대해서만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이 정리에서 처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f 프라임 x가 존재하는 그 x에 대해서 snx 빼기 f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디서 쓰였냐면 여기서 쓰인 거죠. f 프라임 x가 존재하면은 이제 얘가 연속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가 언제 연속이냐, f 프라임 x가 존재하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pxu가 연속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만 르벡 렘마를 써서 1번도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따라서 f 프라임 x가 존재하면 1번도 0으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냐하면 리만 르벡 렘마에 의해서. f 프라임 x가 존재하면 pxu가 연속이고, 연속이면은 이제 리만 르벡 렘마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8.5.3에 있는 정리를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호흡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내가 이거를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은 잘 증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정리 증명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증명할 게 페제르라는 수학자가 증명한 거여서 이제 페제르 정리라고 부르는데, 우선은 얘를 한번 어떤 정리인가 한번 이 정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X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던 그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고, 그랬을 때 이 SNX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평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X는 SNX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는 SNX들의 평균. 그랬을 때 F가 연속이면 시그마 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할 코멘트들이 있는데, 그럼 아까 앞에서 한 티오렘 8.5.3에서 했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theorem 8.5.3에서는 뭐 했었냐면 좀 간단하게만 써보면 f가 미분 가능하면 snx가 fx로 전별 수렴한다 했었죠, 그렇죠? 전별 수렴. 근데 우리가 theorem 8.5.4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f가 미분 가능하면은 snx가 fx로 전별 수렴하는 거는 알겠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좀 너무 강한 조건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얘를 약화시켜 보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 말고 얘를 그냥 연속으로 낮춰주면 이제 미분 가능보다 이제 조금 이제 함수가 좀 덜 좋은 거. 그래서 얘를 좀 약화시켜 보자. 이제 연속인 거 생각하겠죠. 그래서 f가 그럼 연속이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대로 snx가 fx로 전별 수렴을 했으면은 이제 그거를 증명했겠지만 아까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본 것처럼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봤었던 것처럼 이게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snx 자체가 f로 간다는 얘기는 못 하고 조금 약화해서 그럼 얘도 이제 결론도 좀 약화가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이 약화됐으니까 결론도 좀 약화가 되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약화가 됐냐면 snx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얘네들의 평균 시그마 nx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정의한 이 평균이 fx로 간다. 근데 조금 더 강하게 균등 수렴까지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일 거는 f가 연속만 가정을 했을 때 그냥 snx를 통째로 다루는 거는 쉽지 않고 대신에 그것들의 평균을 생각해주면은 걔가 fx로 간다. 근데 좀 더 좋게 이제 균등 수렴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이 좀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theorem 8.5.3에서 한 거는 그냥 원래 수열이 어디론가 수렴한다는 얘기였고, 그쵸? snx 그 자체가. 근데 theorem 8.5.4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좀 얘를 약화시켜서 평균이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진짜로 약화된 게 맞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a로 수렴한다라는 거랑 우리가 이 평균으로 이제 yn이라는 애를 평균으로 정의를 했을 때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 정의를 했을 때 yn이 a로 수렴하는 거랑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센가? xn이 a로 수렴하는 거랑 이제 yn이 a로 수렴하는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셀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세자로 민 컨버전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0으로 가는 거를 그냥 말로 그냥 평균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영어로 평균이 민이니까 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세자로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세자로 민 컨버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래 수열이 a로 수렴하는 거랑 평균이 a로 수렴하는 거랑 뭐가 더 셀까를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쪽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될 거고 이쪽은 발레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증명할 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래서 원래 수열이 더 수렴하는 게 더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 theorem 8.5.4에 있는 페제르 theorem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 우리가 디리클렛 커널 하나처럼 또 몇 가지 좀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N들을 더하고 있으니까 아까 SN을 계산할 때 DN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아까 SN을 우리가 예쁘게 나타냈었던 게 요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아까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SNX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플러스 u의 dnu du를 이제 계산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시그마 nx라는 거는 sn들의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는 이제 이 dn들을 다 더해주는 게 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뭔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할 텐데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사인 세타에서 사인 n 세타까지 더한 거 아까랑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사인 2분의 세타에 사인 2분의 n 세타 사인 n 플러스 2분의 1 세타 요거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주면은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서 그냥 아까는 실수부 취했는데 허수부 취하면 얘는 바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보여야 되는 거는 진짜로 보일 거는 dn들을 다 더한 거 d1 세타에서 dn 세타까지 더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n 플러스 1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목표고 이것도 조금 깁니다. 식을 이렇게 잘 조작을 해야 돼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얘를 이제 예쁘게 나타내면 이제 시그마로 잘 나타낼 텐데 그래서 요거를 n 플러스 1로 나눠준 거 왜냐면 우리가 dn 세타가 뭐였냐면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이거였죠. 세타가 이제 2n 파이가 아니면 2n 파이면 2분의 1이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에 2분의 1 더하기 n은 1부터 라지 n까지 dn 세타를 해주면 2n 플러스 1분의 1에 제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플러스 2분의 세타의 제곱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페제르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시그마 nx를 그러면 아까 snx가 이거였으니까 이제 fx 플러스 u에 dnu가 걸려 있으니까 얘를 n에 대해서 다 썸을 해주면은 얘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플러스 u에 fnu로 바뀌겠죠. 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fn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텐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사실 얘도 이제 적분하면 파이가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책 순서상 조금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책에 있는 번호를 따라가면은 엑서사이즈 8.5.10의 A입니다. 시그마 NX를 이렇게 예쁘게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에 이거 B에서는 B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FN이 0으로 간다. 좀 FNU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유니폼하게 0으로 간다. 언제? u가 적당한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요런 꼴, 절대값 u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안에서는 항상 얘가 유니폼하게 0으로 간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FNU의 형태를 잘 알고 있어요. 얘가 2n 플러스 1분의 이제 2분의 1은 다 합쳐줘서 사인 2분의 u에 사인 2분의 n 더하기 u의 제곱.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쪼개서 써보면은 앞에 2n 플러스 1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분자에 있는 사인 제곱에 n 플러스 2분의 1 u, 그 다음에 분모에 사인 제곱분의 1. 근데 사인은 어쨌든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처리를 해주고, 그럼 이제 문제는 분모에 u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얘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절대값 u가 델타보다 크면은 얘는 사인 제곱 2분의 델타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가 앞에 얘는 그냥 델타가 적당한 상수니까 델타 사인 제곱 2분의 델타라는 숫자분의 1에 이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하죠, 그렇죠? 왜냐면 u에 대한 식이었는데 지금 얘가 u에 대해서 u에 무관하죠, 그렇죠? 얘는 0으로 가니까 유니폼하게 0으로 간다. 그래서 FN은 이제 절대값 u가 델타보다 큰 영역, 그러니까 델타보다 큰 영역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델타까지, 델타부터 파이까지인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8.5.10의 C에서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NU를 적분해주면은 얘도 파이가 된대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FNU가 자체가 이런 사인분의 사인이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분수꼴 이용할 거는 아니고, FNU가 뭐로 정의가 됐었냐면 2분의 1 더하기 D1 세타 D1U 해서 DNU가 될 거고, 이제 2분의 1 적분해주면 이제 파이로 우리가 원하는 애 될 거고, D1, DN 얘네들은 주기가 전부 다 2파이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면 DN이 뭐였는지 떠올려 보면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에서 코사인 n세타까지 더한 애들이니까 각각의 DN들은 주기가 2파이보다 작고, 그럼 이제 더해도 2파이보다 작겠죠. 갑자기 주기가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2파이니까 앞에 2분의 1만 남아서 얘도 적분해주면은 파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D번에서는 우리가 델타를 아까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 그랬는데 좀 좋은 델타를
골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델타냐면 델타를 연속이니까 f가 연속이니까 u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플러스 u 빼기 fx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이런 델타를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f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이런 거 항상 골라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골라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마 nx랑 fx를 빼보면 아까처럼 적분이 fn을 적분해 주는 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해 주면은 파이가 되니까 얘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플러스 u 빼기 fx fnu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인데 우리가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쓰려고 해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까지를 빼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1번,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까지를 1번, 그 나머지를 2번이라고 써보면 얘는 이제 1번 영역 더하기 파이분의 1에 2번 영역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번 영역에서는 1번 영역이 뭐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f가 연속이니까 아까 잡은 델타를 우리가 어떻게 잡았었냐면 요게 그 절대값을 취해보면 이거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델타를 잡았죠. 지금 u가 절대값 u가 델타보다 작은 데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까지 fx 플러스 u 빼기 fu fnu du. 어차피 뭐 절대값 안으로 들어왔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엡실론 바깥으로 나가면 얘가 파이분의 엡실론에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fn은 양수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우리 fn 형태가 어떤가의 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양수예요. 양수니까 fnu du. 근데 얘는 전체 적분한 것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지금 일부만 생각을 하고 얘 양수니까. 근데 아까 fn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파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딱 엡실론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영역은 이제 파이분의 1에 절대값 u가 델타 이상일 때 fx u 빼기 fx fnu du 얘를 생각을 할 건데 얘가 유니폼하게 0으로 가죠, 그렇죠? 아까 u가 델타 u의 크기가 델타 이상일 때는 fnu가 유니폼하게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0으로 가고, 이제 사실 첫 번째에서도 얘가 지금 x에 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유니폼하게 0으로 갑니다. 얘도 사실은 유니폼했다. 그래서 1번도 유니폼, 2번도 유니폼이니까 유니폼하게 0으로 가고, 지금 우리가 보인 거는 시그마 nx 빼기 fx가 0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페제르 티오렘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건너뛴 부분, 아까 뭐 이런 등식을 유도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막상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약간 민 컨버전스 관련해서 원래 수열이 A로 수렴하는 거랑 평균이 A로 수렴하는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한 거냐, 그래서 뭐 발레가 뭔지 그리고 증명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